반갑습니다. 장정용 시장점검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습니다. 연휴가 껴있는 관계로 아마 올랐다가 이렇게 됐을 텐데 그냥 떨어져서 충격이 좀 덜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휴일이 있었던 게 다행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변동성 하단이니까 하반 경직성을 기대를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과연 얼마나 갈 것인지에 대해서 점점 더 회의적인 생각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제 잘 버틸 수도 있고 밀릴 수도 있고, 특히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어떤 패턴 인식으로 보면, 중립적인 관계에서도 중립적인 상황에서도 '하락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게 되니까 이게 '무작정 부정적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단기간쯤에서 한번 흘러내리는 일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게 있어야 이 분위기 반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지루하게 끌게 되면 언제 시장이 회복할지가 아주 요원해지는 상황이 되고, 지금 원달러 환율은 이미 경신했습니다.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고, 그러면 이제 코스피가 연동이 된다라고 봤을 때 이 저점을 깨야 되는데 깨지 않고 버텼다라는 것은 선방을 하고 있다. 굉장히 기현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시장이 앞으로 한 차례 하락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냉정하게 우리가 근본적으로 짚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일단 세 가지 요인으로 압축을 해보겠습니다. 투자 심리. 아무리 삼성전자라도 모든 주주들이 하한가에 던지면, 하한가 주문을 넣으면 하한가를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굳이 내가 이 가격에 팔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인식들,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통칭해서 투자 심리라고 하는데, 이 투자 심리가 어떻게 변할지를 보면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원자재가 아주 폭등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원자재 폭등하는 상황에서 대기업은 오히려 돈을 법니다. 근데 중소기업들은 이 못 봅니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단가 못 올려줘. 니켈 값이 많이 올랐는데요. 못 올려줘. 철 스크랩이 많이 올랐는데요. 못 올려줘. 니네 어떻게 그전에 어떻게 했니? 안 돼. 요런 인식입니다. 요런 태도입니다. 네, 그러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계속 가동하면 한 20 정도 손해를 봅니다. 여기서 중단하면 100 정도 손실을 봅니다.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생산을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대기업들 실적 발표하시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표하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실적이 별로 나쁘지 않습니다. 주가만 나쁠 뿐이지. 반대로 중소기업들은 실적이 나쁘고 주가는 잘 버팁니다. 여기서 이제 이 투자 심리에 어떤 괴리가 오게 되는데, 뭐 정치적으로 이거는 해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대기업에 대해서 이 단가 인상분에 대한 반영을 좀, 이 지위를 이용해서 좀 억지로 부리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 좀 정치권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그리고 중소기업들은 다양한 지원책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 태양광 발전도, 물론 노는 지붕 위에 이 태양광 패널을 올려서 발전을 한다, 뭐 요 자체로도 괜찮은 거지만 실질적으로 이 목적이 요 제조업을 하는 것에 이 제조업체들에 대한 어떤 간접적인 지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노는 지붕을 빌려주든 직접 설치를 하든 돈을 벌게 되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간접적으로 지원이 되고, 또 이 기업은행은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특징일 수도 있지만 기업은행 절대 기업에게 무리한 투자를 강요하지 않고 기업이 잘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가는 그런 국책은행이기 때문에, 역시 기업은행의 어떤 운전 자금이나 뭐 다양한 지원들은 어쨌든 이게 그 기업은행에서 가지는 어떤 지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은 이런 이 갑을 관계에 있어 가지고
요런 다양한 지원책으로 버텨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서 힘 있는 정권 초기에 대기업들을 한번 조져 줘야 되고. 예. 그리고 중소기업은 이거 외에도 뭐 공장 부지 살 때 예를 들면 지금 군산에 산업단지 부지가 평당 50만 원 정도 합니다. 예, 아무리 시골이라도 평당 50만 원이면 굉장히 저렴한 겁니다. 여기에 각종 인센티브나 이런 보조금 등을 통해서 한 38만 원에 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공장을 팔고 여기로 옮겼을 때, 뭐 쌍용차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장 부지를 팔고 이 공단으로 갔을 때 어마어마한 차익이 생기게 되는데 결국은 이런 지원책이 있다는 건 정부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제조업해서 돈 벌기가 굉장히 어렵다. 예. 그러니까 땅 있고 지붕 있고 공장 있고 뭐 나중에 이제 정부가 저렴하게 산업단지 조성하면 이거 팔고 여기로 가고 여기서 남는 걸로 또 근근히 버티고 주식시장에서 자금 조달해서 버티고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예, 그렇다 보니까 경영은 굉장히 어려운데 또 주가는 잘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의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또 주식 수도 적고 시가총액도 적다 보니까 잘 움직인다는 장점이 있어서 주가는 오히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지금 나은 상태다. 그리고 양도세 폐지가 되면 한층 더 나아지는데 중소기업들은 이대로 가면 경영이 점점 힘들어지니까 뭐 유상증자든 뭐든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것인데 그러다 저 같은 사람한테 잘못 걸리면 이제 경영권 위협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한 가지 투자 심리 측면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금리 인상에 대한 해석. 과거 금리 인상기에 주식 시장이 모두 올랐습니다. 금리 인상하니까 오르네. 이번에도 금리 인상하니까 오르는 거 아니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짚고 넘어가면 과거의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결국 경기가 과열될 정도로 좋았다. 그래서 금리 인상으로 이것을 조절을 했다라는 개념이고 이번엔 단순히 물가가 상승인데 경기하고는 무관한 부분입니다. 지금 금리 인상하면 경기 내년에 100% 경기 침체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경기하고 동행하는 주식시장은 내년에 더 거듭 터지게 됩니다. 이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을 단편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실질적인 어떤 내용을 볼 것이냐라는 부분. 근데 단편적으로 보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그냥 금리 인상할 때 계속 올랐으니까 적극적으로 투자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다수가 돼 버리면 그게 아니더라도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답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확하게 분석을 하자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한다. 경기하고는 무관하다. 내년에 경기 침체로 갈 것이다. 이런 걸 봤을 때 부정적입니다. 투자 심리도 부정적이고 여기다가 이제 삼성전자 하나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아무래도 이거 실패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자기네들 거 먼저 양산해가지고 하면 되지 않냐. 어쨌든 삼성전자 자체 제품이라도 3나노로 생산하는 거 아니냐. 맞기는 맞는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상반기 중으로 하면 6월에 3나노 양산입니다. 네, 그리고 TSMC가 3나노를 양산 못하는 게 아니라 8월에 3나노 양산입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6월에 양산에 성공하면 와, 삼성전자가 드디어 TSMC를 미세공정 경쟁에서 제쳤다. 재평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점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뭐 자체 칩만 이렇게 양산하고 외부 수주를 하는 게 이 8월보다 뒤로 간다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평가도 나빠질 거고 삼성전자는 거의 코스피나 다름없는 종목이니까 또 나빠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주식시장이 좋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이게 지금까지 내렸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점점 팽배해지고 그냥 평범한 개인 투자자인 제가 부정적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니까 시장이 뭐 여기서 깨져봤자 얼마나 깨지겠습니까? 라는 관점으로 또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제 심리를 봤을 때 바닥이든 아니면 여기서 시장이 저점을 깨든 뭐가 됐든 중요한 건 우리의 대응입니다.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주식을 가만히 갖고 있다. 뭐 오르든 내리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주식을 다 팔았다. 내린다고 뭐 슬퍼할 것도 없고 오르면 오히려 속상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대응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렇습니다. 경험적으로 저평가 영역에서 대응을 하면 항상 후회를 하게 된다. 그래서 저평가에서 대응하는 건 굉장히 한정적이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익일 때 매도하면 그래도 후회가 덜 됩니다. 아무리 이게 2배, 3배 뛰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현 상황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익 중인 대형주를 정리하시고 그거하고 퉁쳐가지고 손실 중인 대형주를 또 추가로 정리를 하시는 그 수익만큼 이렇게 해서 현금을 조금 만들어 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의외로 중소형주들은 잘 버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얻어 터졌으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는 시장이 양호했고 그리고 이제 작년 상반기부터 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지금 주식시장에 아주 쓴맛을 보고 계실 텐데 경험적으로 이것도 그렇습니다. 잃은 만큼 배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1,000,000원을 잃으면 시장에서 1,000,000원치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1억을 잃으면 1억치를 배우게 되는데 그런 수업료가 너무나 과하기 때문에 주식 공부를 하자라고 하고 그래서 시행착오를 줄이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이런 만큼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기간 동안에 배우신 게 이전에 이 상승 구간에서 배웠던 것과 비교하면 훨씬 더 많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실력은 굉장히 올라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실력이란 것도 운이 따라줘야 또 수익을 내는 거니까 실력이 올라왔다 해서 수익을 낼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전에 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훨씬 더 잘하고 있는 상태일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잘하실 거고 그래서 계속 지금 잃는 과정에서도 시장에서 관심을 떼지 말고 물론 뭐 종목에 대한 대응을 안 하기 위해서는 관심을 좀 줄여야 되겠지만 시장의 관심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시장을 이해를 하고 시장에 묻어간다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 내가 이해하고 소화를 하려고 그렇게 접근을 해 나가시면 한층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으로 가면 코스닥은 뭐 딱히 별거 없습니다. 내리긴 했는데 아직까지 저점은 조금은 여유가 있고 코스닥은 저점이 깨지더라도 따로 국밥이기 때문에 이게 깨진다 해서 종목들도 같이 다 무너지고 이런 것도 아니니까 크게 코스피 따라가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지금 힘드실 것 같은데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시기도 언젠가는 또 다 지나갑니다. 감사합니다. 비중을 줄여 두셔가지고 일단 마음이 편해졌다는 편익을 얻었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효용이 있는 거니까 좋은 마음으로 결과를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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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이마트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개를 보고 3개를 보게 되면 이 집중력도 떨어지고 뭔가 이게 그런 뭔가 2개, 3개 되면 굉장히 좀 부하가 걸립니다, 저는. 그래서 요거를 빼고 이마트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마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종목이 없으니까
SFA 반도체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마트를 보면 이제 방역이 풀려서 조금 외부에 사람들이 북적북적한데 조금 별로네?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마트 같은 경우는 지금 분명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수하고 같이 움직이는데 또 시가총액 200이 안에 드는 종목들은 또 이런 지수 따라 움직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 자체가 뭔가 문제다. 이렇게 또 평가도 하기도 어렵습니다. 지수 따라서 저점을 위협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분명한 건 이마트가 굉장히 저평가 상태고 잠재력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 좋아질 것이고 실적도 뭐 더 나빠지진 않을 거다. 올해도 예상되는 실적 매출과 이익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방역이 해제가 된다. 그 이후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어떤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에 기인을 하는데, 그리고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같은 제품이 팔려도 매출이 더 늘어납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전망은 나쁘지 않은데 지금 주가 흐름이 굉장히 탐탁치 않고 옳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전의 저점하고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이전의 저점이란 것은 코로나19 때 정말 너도 나도 다 던질 때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마트 주가가 왜 이렇게 좀 부진한가에 대해서 조금 약간 짜증스러운 부분이 생길 만합니다. 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비중이 15%니까 섣불리 대응하지는 마시고 한 10만 원까지 밀린다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하시고, 네, 그리고 뭘 정리를 한다. 말씀드렸듯이 저평가 영역에서 뭔가 대응을 하면 결국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이게 단기적으로는 더 나은 상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매도하는 부분에서는 딱히 권하지 않고, 추가 매수도 사실 15%면 적지 않은 비중이기 때문에 한 10만 원까지 떨어진다. 뭐 그런 일이 없을 거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10만 원까지 떨어지면 그때 추가 매수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익이란 게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흑자냐 적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배당을 하냐 안 하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그 외의 부분들은 변동이 크다라는 점에서 보면 실적 변동이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SFA 반도체. 일단 뭐 반도체주들의 어떤 고평가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 반도체 패키징 사업 관련해서 과연 뭐랄까, 이 SFA 반도체가 뭐 작지 않은 기업이긴 하지만 삼성전기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반도체 패키지 이 사업을 가져갔습니다. 그랬을 때 물론 뭐 다양한 이 다양한 거래처를 유지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겠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삼성전자가 이걸 주도를 하게 됐을 때 먹을 게 과연 있을까에 대한 좀 회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앞으로도 좋아질 것이고, 한 3-4년은 계속 좋을 것인데, 이 실적에 걸맞는 주가를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가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되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지금 이제 추세가 드디어 꺾이기 시작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고점에서 이 거래가 터진 걸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주포는 털고 나간 부분이 있을 것이고, 여기서 이제 변동성 줄어들어서 못 버티면 그냥 하락 추세로 전환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전망이 딱히 좋지 않다. 뭐 제가 봤을 때는 실적이 잘 나왔지만 이미 주가는 이미 이걸 다 반영을 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뭐 물타기보다는 다른 대응을 강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살펴봤고, 그리고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노레이가 많이 떨어져서 이제 하단까지 왔습니다. 뭐 단기적으로도 매수할 만한 자리고, 뭐 중장기적으로도 당연히 괜찮은 가격이고 한데, 그래도 이걸 봤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려온 부분은 굉장히 짜증스러우실 겁니다. 그리고 이 짜증은 단순히 그때 팔 걸 이라는 짜증이라면 뭐 짜증 내지 않나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근데 그 짜증이 아니라 11,000원에서
매물이 두터운데 빠르게 갔으니까 매물 소화도 없이 달리려고 했다. 그러면 당연히 못 팔았던 사람들이 뒤에 시세 보고 팔 거니까 후유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래 뭐 이런 매물 소화 과정이 조금 길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올라갔을 때 한번 끊어줄 걸이라는 어떤 후회는 굉장히 발전적인 후회입니다. 근데 그냥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살 거 이런 건 아무 의미 없는 후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중소형주들은 잘 버티고 있습니다. 먼저 얻어 터졌으니까. 그리고 오늘 좋은 실적을 발표한 인터로죠. 역시 실적은 영원한 재료입니다. 그리고 인터로조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에도 매출이 나오고 이익이 나오던 회사였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마스크를 벗게 되고 또 외모에 더 집중하고 치장을 하게 된다면 이 컬러렌즈 수요도 같이 늘 수 있을 거고, 그게 이제 한국뿐만이 아니라 그 일본으로도 넘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주가와 실적에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인트로조는 약세장에서도 잘 버티고 있고 또 추세가 아직 살아있는 상태고, 그래서 계속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잘 버틴 종목 중에서 관심이 있는 게 우진플라임.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진플라임의 어떤 실적은 이 가치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수준이고 또 지속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우진플라임은 지금 거래량이 조금 다소 적다라는 걸 제외하면 괜찮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규모의 시가총액 1,000억이 안 되는 종목 중에서 거래량이 없다라는 것은 매집이 이미 끝났습니다. 매집이 끝나가지고 언제 땡기나의 문제지 언젠가는 땡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우진 플라임은 이제 플라스틱 재질 관련해 성형 사출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 그게 자동차 경량화하고 맞물려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전망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전망을 갖고 있고 또 거기에 걸맞는 실적을 내고 있고, 그래서 한 번 더 2차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만드는 흐름입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 안 볼 수가 없는데, 삼성전자는 사실상 이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본 결과 삼성전자는 3나노에 실패했다. 그래서 자체 칩만 3나노에서 가동을 하면서 수율 문제를 개선을 해서 어느 정도 수율이 올라오면 외부 고객들한테 수주를 따겠다, 이런 전략인데, 8월에 이미 TSMC는 양산을 하기 때문에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은 뺏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TSMC보다 미세 공정에서 앞서면서 뭔가 앞으로 삼성전자가 TSMC를 제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면 좋은데,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돈은 거짓말을 안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만약에 3나노에 성공했다,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었을 건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삼성전자가 앞으로도 계속 재미없는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미세 공정에서 성공해서 3나노 공정 성공해서 AMD 수주를 따냈다면 이거 TSMC 제쳤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매수세가 몰릴 것이고 거기에 주가 상승으로 연결될 것인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단기 반발 후에 다시 조정을 받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저점도 취약하고 추세도 지엄하지 않다 보니까 얼마든지 깨고 내려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시세를 낸 게 작년이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2년을 끌고 갑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쨌든 삼성전자가 그 고점 찍고 내려온 지 2년이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적어도 6개월 이상 바닥을 기어가면서 이 역할이 축소가 되는 이런 과정을 밟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보유하신 분들은 좀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부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반등했던 카카오 크게 밀렸습니다. 저점을 위협하고 있고 네이버는 이미 저점을 깼고 이런 상태인데, 이런 성장주들은 하락할 때 굉장히 강력한 하락을 통해서 거품 어떤
거품이 제거되는 모습도 보여주고. 네, 그리고 이렇게 빠르게 하락하다 보면 이전에 봤던 숫자 생각이 나서 개인 투자자들이 하락에 동참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고점에서 물려서 마이너스 60, 70 이렇게 되는 거고. 예, 지금 그런 징조가 카카오나 네이버와 같은 기술주에 엿보이고 있으니까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늘같이 어수선한 날 본전 보합인데, 지금 이제 오늘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 제가 말씀드린 이 화재 구조에서 어쨌든 LG 화학 쪽이 이게 균일하게 이렇게 쌓일 수 있게 뾰족하지 않게 뭐 그런 쪽으로 이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당연히 우리가 몇 년 쓰고 버릴 거면 뭐 당연히 그냥 받아들이는 건데, 근데 이게 10년, 20년 이렇게 쓸 수 있다 보니까 이 제품이란 게 어쨌든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 노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10년 동안 썼을 때 안전하냐라고 했을 때 특히 또 안전에 굉장히 민감한 자동차 쪽이니까 과연 이게 문제가 안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전히 아주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부정적이고 7월 달에 보호해서 물량 쏟아지면 더 부정적인 흐름이 될 것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그 전까지는 주가 관리를 하니까 또 시장 대비 선방하는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상보가 한 번씩 이렇게 거래량도 터지고 한 번씩 윗꼬리를 달면서 이런 높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변동성은 완전히 바닥권에서 나오는 건 아니라서 긍정적으로 볼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 들어서 2019년 이후로 거래량이 터지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상보에서. 그리고 이 거래량이 터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CB나 BW의 전환으로 이제 조금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제 주식 수가 늘어났다 하더라도 지금의 이런 거래량은 굉장히 인위적이다. 그래서 뭔가 언젠가 한번 보내지 않을까에 대한 어떤 기대를 아직도 저버리지 못하게 하고 있고, 상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잘 버티고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보고 마칠 텐데, 지금 이제 조금 수면 아래 들어간 종목이 셀트리온. 지금 셀트리온의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겁니다. 삼성 바이오에피스 실적이 잘 나왔더라. 삼성 바이오로직스 실적이 잘 나왔더라. 이런 부분입니다. 왜냐면 이제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삼성에 비해서 앞서서 시장을 선점한 부분도 있고, 그게 이제 지금 하나씩 옅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공격적인 공장 증설로 규모를 갖춰 나가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직접적으로 경쟁을 했을 때는 굉장히 큰 타격이고 경쟁 자체도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셀트리온 주가가 움직이기를 기대하는 건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과거에 셀트리온은 선점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여기까지는 선점이었는데 네 번째부터 경쟁업체가 먼저 이미 바이오시밀러 임상 결과가 나온 상태도 있고, 뭐 이렇다 보니까 과거에는 선점에서 조금이라도 뭐 남겨 먹었는데 지금은 이제 선점도 안 되고 가격도 비싸고 이렇게 되니까 셀트리온 주가는 계속 부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장하고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요 지금 뭐 셀트리온 치면 아시겠지만 램시마 말고는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여전히 적정 주가 대비해서 한 최소 4배에서 8배 정도로 지금 인지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평가가 매우 부정적이고, 이 기술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지금 이제 기간 조정이 예상되는 상황이니까 한동안 이 가격대를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